청취자님, 유전자 시퀀싱의 거인 일루미나에 대한 자료들 정말 잘 받았습니다. 와,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녹취록부터 혁신 로드맵, 그리고 최근 뉴스 기사들까지 덕분에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정말 풍성해졌어요. 네,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많더라고요. 단순히 숫자가 어떻다, 신제품이 뭐다 하는 걸 넘어서 뭐랄까 일루미나라는 회사가 지금 어떤 정체성의 변화를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받은 인상은 이 회사가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유전체약이라는 골드러시 시대에 가장 좋은 곡괭이와 삽을 팔아서 돈을 번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도구를 파는 걸 넘어서 직접 금을 분석하고 그 데이터의 가치를 파는 회사로 변신하려는 야심이 보이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오늘의 핵심은 바로 그 거대한 전환이 될 겁니다. 현재의 탄탄한 실적을 발판 삼아 미래의 데이터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일루미나의 큰 그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한 현실적인 장벽들까지.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속속들이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를 지탱하는 힘, 숫자부터 시작해볼까요?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보니 매출이 11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 늘면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네요. 일단 출발이 좋은데요? 네, 그런데 이 5%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숨겨진 내용이에요.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을 제외한 임상 소모품 매출이 무려 20%나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20%요? 특정 분야에서만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다는 거네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유전체 분석이 드디어 연구실을 나와 우리 실생활, 즉 병원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인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전자 검사는 주로 학술 연구용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암 진단이나 유전 질환을 판별하는 일상적인 의료 행위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변화가 지금 일루미나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엔진인 셈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병원에서 암 환자를 진단할 때 쓰는 키트 같은 소모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런 폭발적인 성장 이면에는 분명 그림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면 학술 및 연구 분야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던데요. 맞아요. 바로 그 점이 일루미나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임상 분야가 폭발하는 동안 전통적인 캐시카우였던 연구 및 응용 소모품 매출은 거의 정체 상태예요. 아, 정체 상태군요. 심지어 2026년 전망을 보면 한 자릿수 중후반대 감소를 예상하고 있죠. 학술 연구 예산이 계속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일루미나가 좋든 싫든 이제는 임상시장이라는 한쪽 날개로 날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거 의미해요. 한쪽 바구니에 계란을 거의 다 담고 있는 형국이네요. 그렇다면 그 바구니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주력 장비, 노바식 X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이 장비의 성과는 어떤가요? 성공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4분기에만 100대 이상이 추가로 깔려서 전 세계에 총 890대가 돌아가고 있고요. 이 중 60% 이상이 방금 말씀드린 임상 고객들에게 판매됐죠. 그렇군요. 이미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 55%가 이 신형 장비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노바식 X가 이전 장비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성능이 좋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한 번에 더 많은 데이터를 뽑아내니까 오히려 소모품을 덜 사게 되는 결과로 이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제설 깎아먹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자료를 보면 노바식 X 같은 고성능 장비들이 내놓는 총 시퀀싱 데이터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어요. 아, 오히려 늘었군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석 비용이 저렴해지고 쉬워지니까 이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새로운 연구와 진단을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엔 유전자 몇 개만 봤다면 이제는 전체 유전체를 다 보는 식으로요. 아하. 즉, 분석의 대중화가 일어나면서 전체 파이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소모품 시장도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효율성이 오히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거네요. 그럼 2026년 전체적인 그림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전체 매출은 4에서 6%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도 핵심은 똑같습니다. 임상 소모품은 계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연구 분야는 감소세를 보일 거라는 거죠.
회사의 성장 엔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가이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임상사업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됐네요. 그렇다면 이 힘을 바탕으로 일루미나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아까 말했던 거대한 전환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루미나의 미래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첫째, 유전자를 넘어 단백질까지 아우르는 다중 오믹스로의 확장. 둘째, 하드웨어 회사를 넘어 데이터와 AI 기업으로의 변신. 그리고 셋째, 당연하지만 핵심인 시퀀싱 기술의 끊임없는 혁신입니다. 첫 번째, 다중 오믹스.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와 관련해서 3억 5천만 달러를 들여 소마로직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이게 왜 중요한 움직임인가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루미나는 우리 몸의 설계도, 즉 DNA를 읽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유전체학이죠. 그렇죠. 그런데 설계도만 봐서는 지금 이 건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일하고 있고 어디에 불이 났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설계도는 정적인 정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다중오믹스는 여기에 실시간 CCTV 영상이랑 각 직원들의 업무 보고서를 더해서 건물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소마로직은 바로 이 업무 보고서, 즉 단백질 분석 분야의 최강자입니다. 아, 이번 인수는 일루미나가 고객들에게 단순히 설계도만 파는 게 아니라 건물의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관제 시스템을 팔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와, 비유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DNA, RNA, 단백질 정보를 모두 합쳐서 질병의 원인을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큰 그림을 그리려면 당장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재무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네, 자료를 보면 2026년 주당 순이익을 0.18달러 정도 깎아먹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단기적인 이익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전략, 데이터와 AI 기업으로의 변신. 이건 정말 이름부터 야심이 느껴지는데요. 10억 세포 아틀라스 프로젝트가 눈에 띄어요. 이름만 들으면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데요. 대체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일루미나의 곡괭이 장사를 넘어 금 분석가로 가려는 야망의 결정체입니다. 제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만약 거대한 유전자 도서관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냥 책 제목만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10억 세포 아틀라스는 그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의 특정 단어를 살짝 바꿨을 때 책의 전체 내용과 다른 책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10억 번 실험해서 그 결과를 모두 기록해 놓은 초거대 실험 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만약 제약회사 연구원이라면 A라는 유전자를 건드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하고 검색하면 10억 개의 세포 실험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찾아주는 유전자판 챗GPT 같은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제약사들이 AI 모델을 훈련시켜서 신약 후보 물질을 찾거나 질병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원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이건 더 이상 장비를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신약 개발 생태계의 핵심인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파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가겠다는 겁니다.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런 거창한 계획에 돈을 낼 회사가 실제로 있나요? 그럼요. 자료를 보면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일라일릴리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대 제약사들이 초기 파트너로 참여했어요. 이들이 이 데이터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미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래를 향한 베팅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마지막으로 본업인 시퀀싱 기술 혁신 파이프라인에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곡괭이도 계속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로드맵을 보면 2026년에 나올 두 가지 기술이 중요해 보여요. 하나는 공간 전사체학 기술인데 이건 유전자가 그냥 발현된다는 사실을 넘어 조직 내 어디에서 발현되는지 3D 지도처럼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암조직 연구 같은 데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죠. 오, 다른 하나는 컨스텔레이션 맵틀 리드라는 기술인데 이건 과정을 훨씬 단순화시켜서 더 빠르고 쉽게 유전체 정보를 얻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미래만 좇느라 현재의 핵심 역량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들어보면 정말 미래가 창창한 것 같은데요. 다중호믹스로 사업을 확장하고 거대한 AI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하지만 이렇게 야심찬 계획은 보통 엄청난 도박이잖아요. 특히 보내주신 뉴스 기사들을 보면 이들의 핵심 사업 기반이 생각보다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그 현실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죠. 이 장밋빛 미래가 실현되려면 현재 사업이 안정적으로 받쳐줘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중국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일루미나가 중국에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포함됐어요. 미중 갈등에 직격탄을 맞은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수출 제한이 걸리면서 중국 내 장비 매출이 55%나 급감했습니다. 반토막이 난 거죠? 55%나요? 네. 이게 2026년 전체 매출 성장률을 약 1%포인트나 깎아먹는 심각한 역풍으로 작용할 거라고 해요.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에서 말목이 잡힌 셈이죠. 정말 큰 문제네요. 그리고 오랫동안 회사를 괴롭혔던 문제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레일 인수권은 어떻게 마무리되었나요? 자료에 보면 이 문제 때문에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의 공격도 받고 시끄러웠던데요. 네, 그 지긋지긋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8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액체 생검 기업 그레일을 인수하려다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죠. 결국 백기를 들고 2024년 2분기 말까지 그레일을 다시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나요? 실패한 M&A로 보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낭비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컨퍼런스 같은 곳에 가보면 오히려 이 결정으로 인해 경영진이 마침내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지난 몇 년간 일루미나의 모든 전략 발표에는 항상 그래서 그레일은 어떻게 할 거냐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거든요. 아, 그랬군요. 이제 그 족쇄를 풀고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핵심 사업과 미래 전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도 있네요. 지속가능성 관련 수상 내역이 눈에 띄어요. 타임즈 선정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기업,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일하기 좋은 기업 같은 것들이요. 네, 이건 단순히 홍보용 문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제품인 미색 아이백 시퀀서는 기존 제품보다 포장재를 85%나 줄이고 탄소 발자국은 35% 낮추도록 설계됐어요. 이런 기업 철학이 실제 제품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그레일 사태로 시끄러웠던 내부를 다지고 다시 한번 기업의 기본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으로도 읽힙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본 결과 일루미나는 현재 병원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임상 시퀀싱 사업을 튼튼한 기반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유전자를 넘어 단백질까지 분석하는 다중오믹스와 AI 신약 개발이라는 미래를 향해 데이터 기업으로의 거대한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레일 인수 실패라는 큰 홍역을 치렀지만 오히려 그걸 계기로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을 더 명확히 설정하고 집중하려는 모습입니다. 유전체학 골드러시 시대에 곡괭이와 삽을 팔던 최고의 하드웨어 기업이 이제는 데이터와 AI를 통해 금 자체를 분석하고 가치를 매기는 인사이트 기업으로 변모하려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전환점이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수십 년간 하드웨어와 소모품 판매로 성장해온 기업의 DNA가 과연 하루아침에 고부가 가치의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파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DNA로 성공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 전환이 성공한다면 우리가 약을 만들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은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일루미나의 행보를 지켜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